제가 원래 오랫동안 미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전시를 하다가 제가 운영하는 그런 공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런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거는 하나는 그림을 팔거나 그래서 그림을 팔아서 그 판 수익금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 이거는 뭐 인사동이라든지 뭐 사간동이라든지 북촌에 그런 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국제갤러리, 뭐 현대갤러리 이런 데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도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 지원금도 형태가 계속 바뀌고 계속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안전된 방법으로 내가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어떤 그 카페라는 거를 생각을 먼저 착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련의 그 예술 행위가 이 카페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홍보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실처럼 이 1층 공간을 실험실처럼 계속 끊임없는 예술 활동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카페와 카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스토크라는 이 공간 1, 2, 3층을 다 좀 흥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희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 홍대 쪽에서 많이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 근데 홍대에서 구하기는 너무 비싸고 그럼 조금 제가 편안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이 좀 넓은 거를 그래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은 데를 찾다 보니까 여기 연희동에 오게 됐고요. 또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저랑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라든지 뭐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 그 연희동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성향과 제 성향이 좀 비슷하다, 뭐 취향이 좀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연희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지도 작업을 했었어야 됐어요. 연희동 맛길이라고 해서 연희동 지도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서 돌아다니는데 딱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저희가 있는 이 공간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우리까지 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프로젝트가 가장 먼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들,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연희동 맛길을 우리까지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을 계속 했었죠. 또 했던 홍보 전략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작가들이 뭘 만드는데 그게 저희 카페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커피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수레처럼 만들었는데 어느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서 피면 쫙쫙쫙쫙 피면 그 안에 웬만한 몇십 명의 사람들의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키트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뭐 핫플레이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약간 뭐 우리를 알아주세요 이런 뭐 그런 걸 좀 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저희 수익에 금방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입소문은 굉장히 많이 났었던 강연이라든지 뭐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했어요. 사실 나중에 카페 창업하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뭔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만들고 있으면 올릴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 또 자연스럽게 인스타나 이런 데 계속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려지니까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좀 진심 어린 이벤트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거를 했었고요. 창업 비용 및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3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1억은 보증금,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가 이제 인테리어랑 뭐 이런저런 거, 뭐 비용, 뭐 서류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 5천 정도를 주방이나 시설에 관련된 거, 뭐 책상, 뭐 의자, 뭐
커피 머신들 뭐 이런 것들 다 사는 거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개인 집을 영업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추가 비용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억이라고 생각했으면 그 추가 비용이 1억 한 5천 정도는 한 3천에서 5천 정도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셔야지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간 사이즈에 맞는 메뉴 개발과 매니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다 합친 공간은 저희가 100평이 넘는 굉장히 큰 공간인데 굉장히 큰 레스토랑 수준인 거예요. 사이즈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단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커피 가지고는 절대 운영할 수 없는 사이즈인 거죠. 이제 정말 맛있는 커피를 잘 만들어서 내가 운영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커피 하나만 팔아서 운영할 수 있는 사이즈의 공간으로 가셔야 돼요. 야매식당 같이 가셔야 되니까 조그맣게.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30평에서 40평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면 커피 가지고 안 되고 디저트를 가야 되고 디저트를 하다 보면 또 샌드위치도 가야 되고 식사가 또 돼야 되고 이게 그 사이즈에 걸맞는 메뉴들이 있어야 되고 그 메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거가 가장 제가 처음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매니저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매니저는 그리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스스로 하셔야 된다. 요리도 스스로 하셔야 되고. 네. 카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입에 들어가는 게 맛있어야 돼요. 음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장과 매니저는 본인이셔야 돼요. 버티는 게 힘들다라고 1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굴러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메르스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언제든지 새로운 사태는 벌어질 거고 1년 이렇게 버티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큼 버틸 거야 라는 예비비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 장사 잘 된다고 막 팥빙수 기계 새로 사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겨울에 안 되실 거니까. 네, 그래서 돈을 항상 좀 이렇게 이런 메르스 같은 사태가 벌어지거나 이럴 때 필요한 자금들이 항상 좀 통장에 있으셔야 되는 게 버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일단 1층 공간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1층 공간을 비영리 공간으로 등록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플리마켓도 서대문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저항이 많이 없었어요. 더 좋아하셨어요. 많이 도와주시고 마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저 항상 이 새로운 거를 뭔가를 팔려고 그러면 너네 어차피 커피 파는 애들인데 왜 또 팔려고 그래? 왜 마당까지 나와서 팔어? 라고 민원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착한 버전의 프로젝트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얻고 싶은 거는 연희동에 예술가들이 많이 가는 굉장히 멋진 곳이 있어. 거기 가면 내가 저번 달에 갔는데 요번 달에 또 가도 또 다른 프로그램과 또 볼거리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좀 하고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올해 목표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이 플리마켓을 계속 저희가 독점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플리마켓에서 나오는 수익은 카라라는 동물보호단체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언시간이라고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을 지금 런칭을 했어요. 예술하는 언니들의 뭐 칼 같은 뭐 이야기를 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예술인 복지재단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희 공간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가 생겼다라는 장점이 생기면서 동시에 저희 카페가 홍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에 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할애해서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는 더 확장하고 더 잘 되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